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일반화학 기본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하나를 장만했어요. 이제 시중에는 워낙 많은 일반화학 교과서가 있지만 우리 시험을 대비하기로는 줌달 일반화학이 가장 괜찮아요. 물론 혼자 공부도 가능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우리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 거의 대부분이지만 노트를 하나 마련하세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책은 공부할 때 참고를 하세요. 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한 내용들 노트에 필기한 걸 위주로 하고 책은 참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목표가 뭐예요? 점수 잘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학 연구하러 온 거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내가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위주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피트는 지금 이제 위주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문항이 여태까지는 지금 20개였는데, 자, 개수가 20개였는데, 플러스 5, 5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25개, 실제 피트는 2회밖에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으로 변화가 약간 있을 거예요. 미트디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미트디트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형화되기까지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개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10개가 나오든 20개가 나오든 개수는 아무 상관없지만 25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 범위가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또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책에 있는 교과서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출제 범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일반화학의 지금 출제 범위는 여러분들 이제 일반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분야가 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화학 이러면 화학 속에 들어있는 전공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석화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무기화학, 물리화학 이렇게 거의 크게는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유기화학은 아예 화학에서 독립적으로 빼고 새로운 하나의 과목으로 되고, 생화학 같은 건 생물이랑 약간 이제 비슷한 점이 좀 많죠. 그러면 이 화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책도 너무 두껍죠. 요 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다룰 텐데, 우리는 공부할 때는 가장 심플하게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출제 범위를 일단 얘기하기 전에 A, B 이렇게 임의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화학이라는 건 뭐냐 이러면 반응에 관한 거다, 물질의 반응에 관한 거다, 뭐 이렇게도 정의를 내리는데, A와 B는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학식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 화살표는 사실은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변한다라는 건 A와 B가 아닌 새로운 물질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C라는 또 D라는 이걸 이제 생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변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었다. 물질이라는 건 이제 1장 뒤에서 우리 정리를 할 테니까, 이렇게 주어진 이런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 화살표를 정반응으로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고, 혹은 이렇게 거꾸로도 표시를 해요. 이걸 역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이 반응식을 가지고 출제 범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A와 B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다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은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것을 그냥, 분필도 물질이고요. 우리 입고 있는 옷, 섬유도 다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A와 B가, 자, 물질이라고 할게요. 물질이긴 하는데 이 물질의 종류가 원자일 수도 있고요. 원자라는 말은 가장 작은 알맹이에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에 관한, 이 물질의 구조 중에서는 3가지가 있는데 A와 B가 원자일 수도 있고요.
원자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화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산소 없인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산소는 산소 원자가 아니라 분자예요. 원자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정하기 위해서 원자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걸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요. 이 원자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자를 만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배위 화합물이라는 거. 이제 일반적인 화합물도 있지만 이 배위 화합물이라는 건 보통 잘 다루지 않는 어떤 물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의 대표적인 게 설탕이에요. 또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대표적인 화합물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온 화합물이다. 이온성 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제외한 좀 독특한 화합물이에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질량, 저울에다가 측정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SI 단위, SI 개는 이제 그 중에서 7개가 나와 있는데 한 6개만 설명할게요. 질량은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하자. 길이는 미터라고 하자. 근데 밀리그램도 들어본 적 있죠? 밀리미터도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라고 할 때 이제 거기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길이에서 미터법이 나왔어요. 길이의 기준이 미터라는 거예요. M은 미터라고 하고 거기에 시간도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S 세컨드 소문자 S 초를 기본으로 하고 온도에 대해서 우리 온도는 섭씨 온도를 우리는 사용하죠. 화씨 온도 들어봤죠? 그렇지만 실험실에서는 그 온도계가 실험실에서는 모두 도씨, 섭씨 온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실험에서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 K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암페어 단위로, 전류는 우리 전기화학에서 한번 간단하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물질의 양. 물질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 물질의 양이라는 건 보통은 질량으로 몇 그램, 몇 그램, 밀리그램 이렇게 다루기도 하지만 물질의 양은 거기에 몰 N이라고 해주는데 몰이라고 써줄게요. 몰이라고 하고 우리가 줄여서는 N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양을 나타낼 때는 질량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몰이라는 걸로 나타내자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물질의 양은 항상 나와요. 온도도 항상 사용하면 절대온도 K, 시간은 우리는 별로 속도에 가끔 나오겠네요.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때 시간, 그 다음에 질량, 요렇게. 길이는 나중에 다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지만 그 밑에 있는 조명도는 아예 안 써준 이유가 밝기예요. 밝기는 우리 일반 화학 범위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6가지에 관해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단위니까 길이를 가지고 부피가 나오고 길이에서 넓이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속도도 시간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걸 기본 단위가 아니라 상용 단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부피도 나오고요. 밀도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밀도도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라는 건 또 뭐냐? 이제 그 단위 부피 중에 들어있는 질량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자, 측정 단위까지 했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30페이지 표 1.2에 이제 그런 접두사들 우리 밀리, 센티라는 건 조금 쉬었다 할게요.